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PS UBS 뉴스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대학 학술문화관에서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방식 변경으로 기존 동아리당 3명의 대표가 투표하던 간접 선거제에서 중앙 동아리에 가입된 재학생 모두가 투표하는 직접 선거제로 변경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직접 선거제 도입 안건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아리 대표자 79명 중 5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19년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수와 함께 책임감과 정당성이 증가할 것이며 또한 중앙동아리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 밖에 다른 안건으로는 총동아리연합회 세칙 수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교수 비위 행위가 연달아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혐의로는 성추행, 음주운전 사고, 갑질 및 장학금 횡령, 국가시험 대리 출제, 그리고 논문 부정 활용 등이 있으며 혐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이러한 교수 비위 행위와 사실을 뒤늦게 전한 대학 본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학교는 비위 행위가 확인된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학우 여러분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열 헌혈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헌혈의 집에서 2019년 9월 5일 목요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전열 헌혈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며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으로는 첫 번째,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두 번째, 5,000원 문화상품권과 일반 기념품, 세 번째, 일반 기념품 1+1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념품의 종류에는 남성용 화장품, 목걸이용 카드 지갑, 외식 상품권, 여행용 세트, 햄버거 교환권이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홍사나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P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1일 비위 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무용학과 모 교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로 공연을 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수여된 장학금을 의상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계좌에 송금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학생들은 교수의 요구를 어길 시 낮은 학점은 기본이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갑질 행위가 이어져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일 이루어진 재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출연이었다, 갑질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또한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비위행위와 직접 연관된 4학년을 제외한 학년의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20일이기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것이 교수인 만큼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학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에 전주에 300여 대 도입된 카카오 티바이크는 무인 전기 공유 자전거로 사용하기 편리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검색을 하면 다수의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및 원룸 내부에 표시가 되어 막상 해당 지역에 가보면 없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는데요. 심지어 자전거를 자기 소유물로 표시해 잠금 장치를 따로 해놓는다거나 건물 지하 주차장이나 풀숲에 숨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공용 자전거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앱 자체에 신고하기 기능을 넣어 신고 기능을 장려했지만 그마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상입니다. 카카오 티바이크는 소유물이 아니기에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주차해놓지 않고 잠금 장치를 해놓지 않는 에티켓을 지켜야 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고하여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전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활동들을 시기적절히 알아보는 전대 캘린더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사나입니다. 혹시 단조로운 삶이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혹은 진로, 그리고 흥미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만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신다고요? 바쁘게 살아가다 하고 싶던 활동을 놓치는 경험 또한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대 캘린더는 이러한 여러분을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모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덧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리 전대인 여러분은 어떻게 개강맞이를 하고 있으실까요? 2달간의 긴 방학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2학기가 저에게는 설레게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많은 동기들과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이 반갑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시험과 과제들이 걱정되고 이른 기상 시간에 피곤하기도 한 요즘인데요. 그럼 이번 주에 전대 캘린더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전대 캘린더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대 캘린더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쉽게 놓쳤던 여러 활동에 관한 정보, 그리고 꿀팁들을 한데 모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점심시간에 쉬어갈 수 있는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개강으로 인한 피곤함을 상쾌하게 씻어줄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레드벨벳의 음파음파입니다.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듣고 왔습니다. 레드벨벳의 노래들은 이렇게 밝은 낮에 듣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밝고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 덩달아 행복해지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개강 첫 주의 피곤함을 날려 보내셨나요? 오늘은 저희 전대 캘린더의 첫 방송인 만큼 모든 학우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고른 이번 전대 캘린더의 주제는 공모전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생을 위한 공모전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주최하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은 수상했을 때 얻게 되는 부상이 매력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큰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될 공모전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학교의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공모전입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공모전은 매년 학예와 동계로 2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 혹은 4명 이하의 팀원과 함께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혹은 국외로의 도전 활동을 기획하면 당선된 학생들은 개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받고 그 활동을 실행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이 공모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해야 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여행 혹은 그동안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실천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하나 듣고 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항상 반짝반짝한 우리 전대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노래 마크투베 오늘 또 빛나는 너에게입니다. 마크투베 오늘 또 빛나는 너에게 To You My Light을 듣고 왔습니다. 너와 작은 일상을 함께하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인 걸 넌 알까? 내 세상 속에 넌 빛이 되어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만.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 가사인데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주인공인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공모전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올해 학예 공모전에 당선되셨던 지미카터 국제학부 17학번 윤현빈 학우님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 직접 경험담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윤현빈 학우님이 어떤 도전 활동을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특별한 에피소드는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먼저 저희 팀인 IT타이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5박 16일 동안 태국의 방콕, 푸켓, 치앙마이에서 필드워크처럼 도전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 목표는 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 4번인 양질의 교육과 연계하여 코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진로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 지어 기획한 것이었죠. 그래서 태국 현지에서 TICA, DEPA 등의 기관 방문을 통해 IT 인프라를 확인하고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수준을 조사하는 동시에 IT 전문 기관에 방문하여 애플리케이션 피드백을 받았답니다. 또한 이번 학예 자기 설계 모험 활동 공모전에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저희 팀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 많은 기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경험인데요. 저희 팀은 애플리케이션 초안을 미리 만든 상태에서 현지 공공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미팅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한 번은 UTCC 대학의 IT 대학 부학장님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태국에서의 코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면서 UTCC 대학교의 IDE 센터에서 전담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준비했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셨어요. 필요한 예산이나 연구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도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태국의 DEPA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 팀원들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반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윤현빈 학우님이 보내주신 경험담 중 학우님의 활동과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윤현빈 학우님의 팀은 IT 분야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연계하여 직접 현지의 상황을 알아보고 목표인 태국의 코딩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검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반응도 엄청나서 더욱더 알찬 활동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진로 혹은 관심 분야와 관련지어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의미도 재미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 올까요? 지금 여러분은 교내 프로그램부터 대외 활동까지 유익한 정보들을 모아 전대인에게 들려드리는 전대 캘린더를 듣고 계십니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에 방송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설계 모험 활동 공모전에 선발되는 꿀팁,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시 윤현빈 학우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설계 공모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팀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심사위원들에게 왜 굳이 그곳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초안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PPT에 첨부해 설명해 드리고 태국 현지에서 활동 계획을 설명해 드린 후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까지 말씀드렸어요. 또 언어 능력을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방문 국가가 태국이지만 영어가 나름 상용화된 국가라 팀원 모두에게 영어 수준을 물어보시고 면접 내내 영어 소통 능력을 강조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자기 설계를 같이 다녀온 팀원들과 다른 대외 활동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자기 설계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정말 재미있고 파이팅 넘치게 준비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시간 분배인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 후 일주일 뒤에 면접 발표가 나오고 면접 이틀 전까지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저희의 경우 면접은 6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 학기의 기말고사가 10일에 시작되어 기말고사 공부와 공모전 준비 시간 안배가 조금 힘들었답니다. 또 최종 합격 발표가 11일이었는데 시험 기간과 겹쳐 있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멘탈을 붙잡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준비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진로에도 유의미하게 많은 도움을 얻은 프로그램이라 이번 동계 시즌 자기설계 공모전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윤현빈 학우님이 보내주신 경험담 중 선발을 위한 조언과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젝트의 목표와 예상 결과물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과 국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충분한 언어 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이 시험 기간과 겹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교양 100선 지정 도서 독후감도 평가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의 학생 자기설계 모험 활동 공모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경험을 저희 방송을 위해 정성스럽게 이야기해 주신 지미카터 17학번 윤현빈 학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계획한 활동을 실행하며 꿈을 찾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좋은 기회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활동은 하나가 아니죠? 다음 순서는 오늘의 주인공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너를 위해 다 준비해봤어 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직은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있지의 IC 듣고 오겠습니다. 있지의 IC 듣고 왔습니다.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알아야 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가 공모전인 만큼 여러 공모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두 개의 공모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북대학교 단편 영상 공모전입니다. 여러분은 많이들 알고 계셨나요? 요즘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영상을 찍고 제작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최대 60초의 영상 길이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 학교 장점 알리기입니다. 우리 학교의 장점하면 저는 가장 먼저 멋진 한옥이 떠오르는데요. 이 밖에도 열정적인 동아리들,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 같은 소소한 소재도 우리 학교의 장점이 될 수 있죠. 공모전의 출품 일정은 오는 9월 24일 10시에서 9월 26일 오후 5시까지로 대략 이틀 동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려 1등이 100만원이고 입상만 해도 10만원이니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도 9월에는 우리 학교 장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알아야 할 교내 공모전 두 번째는 영어 에세이 쓰기 공모전입니다. 9월 말까지 모집하는 공모전인데요. 나 글 좀 쓴다, 영어를 좋아한다 하시는 학우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글을 쓴다니 사실 낯설어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특히 영어 공부는 수능 이후로 안 했다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더욱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쓴다고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기회에 영어 공부도 다시 해보는 거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포항 공대 에세이 공모전, 대학 가요제 등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대회 공모전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공모전에 관한 소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학교 게시판을 들어가 보는데요.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대 캘린더는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고 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요. 저희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전대 캘린더의 첫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리즐리와 청아가 함께 부르는 Run입니다. 어디든 우리 전대인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달려보자는 마음을 담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전대 캘린더 첫 방송은 공모전을 주제로 우리 학교의 새 공모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학생 자기설계 모험활동 공모전이 있었죠. 이번 동계 공모전의 공지는 10월 즈음에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진로와 관련해 평소에 하고 싶었던 활동을 직접 실현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교양 100선 지정도서 독후감도 제출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알아봤던 활동으로는 우리 학교의 단편 영상 공모전과 영어 에세이 공모전이었어요. 어려워 보여도 전대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모전이니 이 활동들도 이번 9월 한 달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만큼 준비도 꼼꼼히 해야겠죠. 교내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꿈을 위해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전대인을 항상 응원하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편안함을 주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이번 주의 전대 캘린더를 마칩니다. 샘 오크의 Every Moment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문소영, 기술의 조민주, 그리고 진행의 저는 홍사나였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저귀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